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유튜브 채널 정법 2013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정법 강의 1874강 세상 운영 법칙 이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특히 사회 질서나 지식 이런 것들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독특하다고 할까요?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이다, 발전이다 생각하는 거랑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이 강연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면서 그 핵심 논리가 뭔지 또 어떤 통찰이 있는지 그걸 파악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회와 개인의 역할에 대한 이 특별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목표죠. 맞아요. 단순히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독특한지 또 우리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은 우선 세상에는 이미 정해진 질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가진 역량, 그게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간에 거기에 따라서 이미 역할이 딱 나뉘어 있다는 거예요. 꼭 무슨 큰 시스템 안의 부품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질서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고 아,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희생, 노력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쌓아 올린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강연의 어떤 첫 번째 핵심 주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네. 강연 중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돈 하나 보려고 택도 없는 그런 발상하지 마십시오. 와, 직설적이네요. 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하는 건 얻지 못할 거다. 이런 경고인 셈이죠.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결정론적 아니면 운명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개인의 노력이나 야망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건 뭐랄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강연의 논리가 개인의 노력을 아예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자기한테 주어진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바르게 수행하는 거라는 거죠. 아, 바르게 수행하는 것? 네. 바로 그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빛나게 되는 길이고 그 결과로 필요한 자원, 심지어 돈까지도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과로 따라온다. 네. 강연에서 내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바르게 하면 너는 빛나게 되어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 딱 그거죠. 역할 수행의 올바름이 핵심이고 그걸 제대로 하면 필요한 건 다 따라온다는 그런 논리 구조예요. 개인적인 야망보다는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죠. 역할 수행이 먼저고 결과는 따라온다. 와, 이거 진짜 일반적인 성공론하고는 접근 방식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이런 관점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경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강연에서는 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강연에서 아마 가장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인 부분이 이 부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오, 어떤 건데요? 강연자는요, 부를 개인이 막 쌓아두고 소유하는 시대, 그러니까 챙기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요. 챙기는 시대는 끝났다. 네. 대신에 지금은 그 부를 사회를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대, 즉 쓰는 시대라고 강조를 합니다. 쓰는 시대라. 와, 정말 독특한 표현이네요. 보통은 부를 얼마나 모았냐, 축적했냐 이걸 성공의 척도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냐가 중요하다니? 네. 그럼 돈을 버는 행위 자체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돈 버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 이 강연 논리대로라면 개인이 자기 지식이나 역할을 사회를 위해서 바르게 쓰면 그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 즉 부가 마치 자석에 쇠붙이 붙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쓸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강연에 이런 말 있잖아요. 네가 바른 일을 하게 되면 너한테 전부 다 그 경지를 쓰게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딱 이 의미예요. 와, 그러니까 소유권 개념보다는 사용권, 아니면 사회적 자원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위탁 관리자, 이런 개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약간 공익적인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돈이 모이는 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부를 가진 사람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 이 둘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나눈다고 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구분인데요. 강연자는 부를 축적한 사람, 그러니까 경제인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 지식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요. 경제인과 지식인. 네, 강연자 말로는 경제인들은 순수한 지식 탐구보다는 다른 종류의 힘, 예를 들면 사업적인 수완이라던가 시장을 읽는 능력 같은 걸 가진 사람들이고, 때로는 학문적인 지식 면에서는 좀 부족해야 오히려 부를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 지식이 좀 부족해야 부를 모은다고요? 네, 강연 표현을 빌리면 조금 무식한 사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와, 여기서 무식하다는 게 비하의 의미라기보다는 뭐 학문적 깊이나 이론 탐구보다는 현실 감각이나 실행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뉘앙스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런 의미군요. 그럼 지식인들은요? 지식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왜 그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부가 안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 이유가 이 강연의 논리 구조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식인들한테 직접 부를 안 준 이유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지식 탐구나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사회를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돈 걱정 없이 연구에만 매진하라고? 그렇죠. 부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연구할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요, 경제인들이 열심히 모은 그 부는 지식인들이 사회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이걸 제시하고 실행할 때 그걸 뒷받침해주고 사용하도록 예정된 사회적인 자원이라는 거예요. 와, 그럼 약간 네, 말하자면 경제인은 자금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지식인은 그 자금을 써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뭐 일종의 역할 분담 시스템 같은 거죠. 강연에서 경제인이 가지고 있고 지식인이 쓰는 구조라는 표현이 딱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 굉장히 이상적인 분업 모델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지식인의 궁극적인 책임이나 역할은 뭘까요? 그냥 지식 탐구만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식인의 역할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져요. 강연자는 사회 전체 부의 상당 부분, 한 70% 정도가 실제로는 활발하게 안 돌고 어딘가에 그냥 쌓여 있다고 주장을 해요. 70%나요? 그 엄청난 돈이 그냥 쌓여 있다고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지식인들의 역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식인들을 기다린다. 어떤 역할인데요? 바로 지식인들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세상에 딱 내놓고 도전할 때 그때 그 어마어마한 부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투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거예요. 와, 그럼 그 70%의 부는 미래 사회를 위한 혁신 자금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리고 지식인들은 그 잠자는 돈을 움직이게 할 열쇠, 즉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낼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상당히 스케일이 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육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서 지식 많이 배우고 외우고 하는 거. 그건 이 관점에서 어떻게 볼까요? 이 강연에서는 바로 그 점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비판한다고요? 네, 그냥 기존 지식, 뭐 책에 나온 거, 유명 대학 강의 내용 이런 거 열심히 배우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강연자 표현으로는 앵무새가 되는 건데 그건 진짜 교육 목표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해요. 그럼 그건 뭔데요? 그건 그냥 새로운 거 만들기 위한 기초 재료를 모으는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아, 준비 과정일 뿐이다. 그럼 진짜 목표는 뭔가요? 그 재료 모아서 뭘 하라는 걸까요? 네, 이게 또 이 강연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지식과 정보, 그게 뭐 책이든 경험이든 인터넷 정보든 뭐든 간에요. 그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 서로 막 융합하고 깊이 사유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나 해법,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내기 위한 재료라는 겁니다. 재료로 써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라. 그렇죠. 강연에서 너희들한테 전부 다 이걸 접하게 한 것은 접하고 나서 너희들이 새로운 피라는 하나를 꺼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새로운 피가 바로 그 창조적인 결과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존 지식을 조합하는 걸 넘어서 아예 질적으로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요구군요.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검색은 잘하지만 스스로 새로운 걸 못 만드는 컴퓨터하고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존엄성의 근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아, 컴퓨터와의 차이점. 네.
컴퓨터는 주어진 데이터만 처리하지만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주장은 우리 각자한테 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당신은 그냥 쌓인 정보의 관리자로 남을 거냐? 아니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조자가 될 거냐? 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와, 정말 무게감 있는 질문인대로 그냥 지식 습득을 넘어서 창조적인 역할을 하라는 거네요. 이 강연에서 전체적인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확실히 개인의 성공이나 만족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 조화 이런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에 일관되게 나타나죠. 사회 발전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요. 강연에서는 사회 발전 단계를 개인주의에서 시작해서 가족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인류주의, 자연주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된다고 설명을 해요. 사회주의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아는 그 정치 이념인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쓰는 사회주의는 그런 정치 이념이라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이라는 작은 틀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단계? 그러니까 좀 더 공동체주의나 사회 중심적 사고 단계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하,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 네. 그리고 강연자는 지금 우리가 바로 2단계, 즉 사회 전체의 조화와 발전을 우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 걸까요? 예를 들어 기업 활동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무조건 대기업이 되려고 막 애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2단계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심지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까지 말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그럼 성장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성장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사회 구조 안에서 각자한테 주어진 기본적인 역할이나 위치를 막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자기 위치에서 사회 전체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아요. 아하, 즉,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이것도 결국 아까 나온 역할 수행의 중요성이랑 딱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맥락이 이어지죠. 개인의 야망보다는 사회적 기여를 우선하라는 요구로 들리는데 그러면 개인의 생존 문제나 가족 부양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하죠? 그건 해결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강연의 논리가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설적이요? 네. 개인이 나 자신 혹은 내 가족의 생존과 이익 이런 작은 문제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시야를 확 넓혀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 뭘 할 것인가? 이런 더 큰 질문을 고민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개인과 가중의 문제,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논리를 펴요. 큰 걸 생각하면 작은 건 저절로 해결된다? 네, 그런 거죠. 강연 표현을 빌리면 큰 거를 하면 작은 거는 덤으로 스스로 되고 있다. 혹은 내 먹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이 사회에 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목표를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두면 개인적인 필요는 그 과정에서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강연자 본인 스스로를 예로 들기도 해요. 자기는 오직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뿐인데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 같은 게 꼭 정부나 특정 기관에서 직접 받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봤는데요? 그냥 사회 시스템 전체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온다고 설명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가 들어와도 들어오지 어디서 받아야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라는 말처럼요. 와, 신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노력 방향 자체를 개인적인 생존이나 성공에서 더 큰 공동체, 즉 사회 전체의 발전과 기여 쪽으로 확 틀어라. 이런 아주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생존 문제를 사회 기여라는 더 큰 목표 설정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진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제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본 이 강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회라는 큰 시스템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또 부는 소유가 아니라 활용하는 관점에서 대하고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내고 궁극적으로는
개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런 상당히 일관되면서도 독특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참 이상적이거나 혹은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분의 역할, 또 성공의 의미,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시된 부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라든지 또 개인과 사회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관점은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공 기준이나 사회 운영 방식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네,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이게 되게 신선한 충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런 다른 관점을 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청취자이신 여러분께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이 강연의 주장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거나 개인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생각, 즉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 기여하는 데 있다면 여러분이 이 사회에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